여행을 좋아하시거나 혹은 여행 브이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몇 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외국에서의 한국인들의 대우를 느끼셨을 겁니다. 전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이 더욱 거세짐에 따라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들만 보면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거나 식당에 가면 서비스라면서 한국인들에게만 무료 음료나 음식을 대접해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가끔은 이런 한국의 인기에 숟가락을 얹고 악용을 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바로 중국인들인데요. 이들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한국인이라고 말한 뒤 외국에서의 한류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파리 등의 유명 관광지에서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사기 행각을 빈번하게 목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아시아에서 오직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주장을 한 것인지 이 외국인이 작성한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프랑스인으로 최근에 재미있는 경험을 해서 너희에게 내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해. 일단 나는 6개월 정도를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언제 한 번은 내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던 와중에 약간의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인지에 대해 토론을 했고 나는 망설임 없이 한국을 골랐거든. 프랑스 내의 엄청난 한류 열풍을 고려한다면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프랑스인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야. 그냥 한국인들의 외형이 마음에 든 것뿐이지. 일단 한국인들은 실제 나이에 비해 10살은 어려 보일 정도로 동안이고 피부도 몹시 좋을 뿐만 아니라 옷도 패션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프랑스인들만큼 잘 입는다. 물론 우리와 스타일은 다르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귀신같이 아는 것 같았어. 그리고 매너 또한 몹시 좋았는데 너희도 알다시피 프랑스에는 영어로 뭔가를 물어보면 프랑스어로 대답하는 매너 없는 사람들이 꽤 있지. 보통 외국인들은 이런 경우 무례하다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영어로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중하게 프랑스어를 못하니 영어로 부탁한다고 말하거나 혹은 기본적인 프랑스어를 공부해와서 그러한 매너 없는 프랑스인들조차 감동시키더라고.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은 프랑스인들만큼 혹은 더 키가 크고 체격 조건도 좋아서 더욱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내 남자친구는 나의 의견에 맹렬하게 반대했는데 한국인들은 정말 최악이라고 하는 거야. 내 남자친구는 관광지 근처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고 이곳에서 겪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정말 최악의 매너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더라고. 일단 이곳 레스토랑에는 엄연히 드레스 코드가 존재하지만 한국인들은 그저 슬리퍼나 샌들을 질질 끌고 와서는 들여보내달라고 아우성치고 영어로 식당 규정을 친절하게 설명해줘도 자신들끼리 자신들의 언어로 쑥덕이더니 강제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리고 내 남자친구는 항상 친절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이국적으로 생긴 손님들의 국적을 물어보고 최대한 그 사람들의 언어로 인사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매너 없는 동양인들은 꼭 한국인이라고 대답하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면 프랑스인인 자신보다 더 어눌한 발음으로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한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약간의 의심이 들었고 그에게 혹시 그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체격 조건은 어땠어? 라고 질문했어. 그러자 그는 매우 작고 왜소했다고 말하더라. 나는 그의 말을 듣고 확신이 섰는데 이건 전형적인 중국인들의 특징이기 때문이야. 따라서 그에게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말해줬고 그는 왜 중국인이 굳이 한국인인 척 하겠냐며 내 말을 안 믿더라. 나는 프랑스인들이 한국인들을 좋아하고 잘 대해주니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해서 서비스 음료라도 받아먹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실제로 내 친구는 바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인인 척하고 프랑스 여자와 합석을 하려고 하는 중국인들이 그렇게나 많다고 해. 아마 한국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들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거겠지? 라고 말하며 한국인들의 키는 프랑스인들보다도 큰데 네가 겪은 사람들이 전부 키가 작았다는 것만 봐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덧붙였어. 하지만 그는 프랑스인들이 한국인들보다 키가 작을 리가 없다며 끝까지 내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더라. 그러다 어느 날은 한국에 로망이 있던 나의 요구에 우리는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내 남자친구는 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멍하니 서 있더라고. 그도 그럴 것이 내 남자친구의 키는 176cm 가량인데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대충 봐도 내 남자친구와 머리 두 개는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컸거든. 또한 동양인은 약하고 체격도 작을 거라는 편견을 가졌던 내 남자친구는 고등학생임에도 프랑스인보다 훨씬 체격이 좋고 튼튼해 보이는 한국인들의 피지컬을 보고 입까지 벌리며 한참을 서 있더라고. 나는 내 말이 맞지 않았냐며 한국인들의 키와 덩치는 동양인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말하며 어디 한번 저 학생들 앞에서 한국인들은 키가 작고 왜소하다고 말해보라고 장난을 쳤는데 그는 자신보다 훨씬 큰 한국인들을 보고 겁을 먹었는지 저 한국인들은 학생이 아니라 성인일 거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저렇게 클 리가 없다며 현실을 부정하더라. 하지만 그들은 전부 교복을 입고 있었고 아마 그는 한국의 학생들은 전부 교복을 입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았어. 그 외에도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만난 한국인들이 전부 친절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며 한국어를 못하는 우리들을 최대한 배려해주려고 하는 따뜻한 모습을 보고 내 남자친구는 자신의 오해를 완벽히 깨닫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더라. 그리고 어떻게 이런 착하고 멋진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울 생각을 하냐며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분노했어. 나처럼 한국의 팬이 된 그의 모습에 나는 굉장한 희열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화가 나기도 했는데 그는 한국 여성들을 보며 계속해서 극찬을 했기 때문이야. 중국인들은 화장도 촌스럽게 덕지덕지 바르고 옷도 몹시 과하게 입는다며 마치 70년대 사람 같다고 했는데 한국인들은 프랑스인들보다도 화장을 자연스럽게 하며 패션 감각도 상당히 뛰어나다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말하더라. 그리고 이제는 한국인과 중국인 구별을 3초 만에 할 수 있겠다고 말하며 만약 한국 여성이 자신의 가게로 온다면 자신이 이번 여행에서 한국인들에게 받았던 호의를 극진한 대접으로 되돌려주겠다고 말했어. 나는 왜 한국의 남성 손님에게는 극진한 대접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냐며 그를 추궁했지만 그는 그저 내 눈을 피한 채 대답을 회피할 뿐이었어. 이런 그의 태도에 나는 한국에서는 약간의 폭행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검색해보고 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글쎄, 한국인들의 키가 큰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전부 신발에 깔창을 넣어놓던데 한국인들이 성형을 그렇게나 많이 하는 것만 봐도 남을 병적으로 의식하는 한국인들이 깔창으로 전 세계를 속이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실제로 그들은 일본인보다도 평균 키가 작다고 한다. 한국인들은 딱히 깔창을 낄 만한 신발을 신지도 않던데 오히려 일본 남성들은 한여름에도 굽이 7cm는 들어간 부츠를 신더라고. 그렇게 해도 그들은 키가 170cm 남짓밖에 안 되더라.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도 몹시 왜소하고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일본의 도움을 받을 때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위해 다양한 음식을 제공했고 효율적인 농사법을 알려준 덕분에 그때부터 한국인들의 신장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글쎄요, 제가 알기로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침략했을 때와 한국전쟁 직후를 제외한다면 한국인들의 키는 원래 유럽인들과 필적할 만큼 굉장히 컸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그러한 시련을 극복한 이후 그들의 평균 신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유독 프랑스에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들이 많은 것 같아. 그들은 어디서 어떤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환영받는지 귀신같이 파악하고 그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듯 보여. 확실한 건 파리는 중국인들에게 점령당했다는 것이다. 로마도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봐서 아마 유럽 전역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다. 한국인들은 어딜 가나 환영받고 있고 특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한국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말이야. 제가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별하는 좋은 방법을 압니다. 그냥 그들에게 다가가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한국인들에게는 향수나 섬유유연제 같은 좋은 냄새가 나는데 반해 중국인들에게는 땀 냄새나 시큼한 냄새밖에 나지 않거든요. 한국인들에게 나는 냄새는 향수 냄새가 아니고 그들의 살 냄새입니다. 그들은 구역질 나는 땀 냄새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없거든요. 정말 축복받은 민족이죠.
중국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그러한 저주받은 유전자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다만 그들은 잘 씻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동아시아 국가 중 유독 한국인들의 키만 그렇게 클 수가 있던 걸까? 그들과 붙어있는 국가들과 한국은 신장이 1, 2cm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거의 압도적으로 차이 나던데 말이야. 나도 그게 의문이야. 보통 인접한 국가끼리는 비슷한 특성을 가졌거든. 실제로 동북아시아 3개국 모두가 높은 IQ를 가졌지. 하지만 키와 체격은 굉장한 차이를 보인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